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수령 의장님의 교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을 여는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한 해를 시작해야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새미술 덮친 내란 사태로 인한 혼동과 비극적인 항공기 참사의 여파는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라는 삼중고가 휩쓸고 있는 민생 경제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 끝에 다다르기까지 민생의 최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하실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을 다루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광주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새해 시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을 다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시의회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공신력 있는 우수조례 평가 시상식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홍기월 의원님이 단체 부분 우수상을, 김나연 의원님이 개인 부분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부분 최우수상까지 수상해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자 힘써온 광주광역시의회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광주광역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주저앉은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드리는 삼민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민선 8기 주요 정책이 결실을 맺어가는 해입니다. 집행부는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도록 분야별 로드맵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또한 9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광주 경제 근간인 자동차와 관련 부품, 전자기기와 반도체 분야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지역의 제조업 중소기업은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큰 만큼 전략적 방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 전반이 휘청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착공 예정인 복합 쇼핑몰 입점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세계의 대형 복합 쇼핑몰 개점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과 상생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광주 전체 상권의 몰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권 영향평가 연구 영역을 통해 골목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단기 정책도 좋지만 시대적 변화에 골목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전환 등의 근본적인 돌파구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무한공항 폐쇄 장기화와 대규모 예약 취소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책 외에도 업종 특성에 맞는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5.18 광주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으로 뜨거운 감격과 차오르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내란 사태로 광주가 피로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지켜야 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는 뼈아픈 진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민생 경쟁 복원과 민주주의 정상화, 이를 통한 시민 일상 회복이라는 삼민의회의 정신으로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입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입니다. 김용승 인재교육원장입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오영걸 도의철도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호 경자청 혁신본부장입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수 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계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처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과 변혁, 그리고 회복과 성장을 통한 광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 즉 방음터널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구간이 개통되면서 인접 아파트 시민들은 교통소음과 분진, 매연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2016년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시작했고 2020년 착공되어 3구간으로 나누어진 공사 구간 중 1구간 준공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202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방음터널이 당사자인 시민들과의 소통,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방음터널이라 하면 전면 밀폐된 터널을 생각합니다. 광주에 설치된 방음터널들 또한 전면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창지구 방음터널은 상부가 20-30m의 길이의 캐노피 개방 구간으로 설치했습니다. 15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하며 행정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들은 상부가 뻥 뚫린 방음터널을 보면서 황당함을 넘어 분개하고 있고 개방 구간에 대한 전면 밀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작 전 상부 일부 개방 구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방음터널 상부가 개방된 곳으로 소음과 분진이 집중되어 그 구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에 실시 설계 용역이 나왔을 때 공사 시작 전 단 한 차례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를 거쳤더라면 공사 중지로 인한 행정력,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갈등이,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은 광주시의 진솔한 입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창지구 방음터널 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시민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구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하군동, 지원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하며 사고 수습 등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3일에 계엄, 비상계엄, 12월 29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민생 경제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과 슬픔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탄된 민생 경제는 시민들의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는 2021년
동구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2022년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같은 수많은 사회적 재난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민들과 국민들의 재난 트라우마를 다루고 치유하는 대외적인 정책은 미비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생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목격자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재난을 우리 사회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아픔을 사회적 아픔으로 공유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봤듯이 사고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재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경우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료와 심리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시 또한 정말 신속하게 1229라고 하는 마음센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출발 자체는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광주다운 통합돌봄 플러스 치유에 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안정과 자조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구에 개원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이지 사회적 참사와 지원에 대한 정기적인 계획과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참사와 재난에 대한 치유 공간의 설치 운영을 중앙정부와 우리 시에 제안합니다. 둘째는 재난과 참사와 같은 극단적이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생존자 유가족 시민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해 주십시오. 셋째는 지역의 돌봄과 치유 자원을 체계화를 통해 돌봄의 민주주의에서 치유의 민주주의로 거듭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광주다운 도시를 형성해 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돌봄에서 치유의 민주주의 도시 광주, 그리고 돌봄과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광주, 이게 어떻게 보면 5.18 정신의 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이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을 선도해가는 도시이기를 갈망하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제3선거구 광주광역시의원 박필순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맞은 새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 미래교통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최근 광주를 대자보 도시로 전환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광청권을 중심으로 미래교통 시스템을 연결하겠다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주 미래교통 정책 이대로 되겠습니까? 최근 열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는 전체 도시철도 계획을 논의해야 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천 상무선 사업 설명회로
전략이었습니다. 봉선, 첨단선, 수안, 평동선이 함께 검토되었음에도 특정 노선에만 집중된 것입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시장님의 계획에 광산구와 남구 주민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주의 서부권, 남부권 교통 10년 후에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물론 광천권역의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광주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남구의 효천지구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심에도 아직도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약속됐던 2호선 3단계는 무산 수순입니다. 광산구 서남부 지역도 마을 버스마저 끊기고 있으며 첨단에서 수안지구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에 외면한 채 수립된 이 계획은 일련의 계획들은 광주의 교통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순환도로를 활용한 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효천지구를 기점으로 송정역과 선운지구, 각 산업단지와 첨단지구, 북구를 빠르게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도입된다면 꽉 막힌 서남권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광산구와 남구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광역권을 잇는 큰 교통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광주의 확장과 영상강 시대를 여는 미래지향적인 교통계획이 절실한 때입니다.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이제는 챙겨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 광주의 미래교통계획은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는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지역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광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주,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는 광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용임 의원과 홍기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장, 교육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과 의원 여러분, 광주가 자랑스럽습니다. 연말의 활기와 새해의 설렘 대신 계엄의 공포와 참사의 아픔을 헤쳐오며 끊이지 않았던 생각은 광주가 참으로 자랑스럽다였습니다. 계엄의 밤 광주의 공동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청에 모여 헌법소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1980년 5월 아픔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광주의 결의이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거대한 슬픔이었지만 광주는 내 가족을 살피는 마음으로 유가족을 1대1로 돌봤고 광주다운 통합 돌봄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자랑스러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80년 광주가 2024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음을 상기시켰고, 기아 타이거스는 12번째 우승을 통해 광주에 활력을 선물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된 캐스퍼 전기차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선적식에서는 상생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광주의 힘을 보여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에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광주에 감사하다,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광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을 해내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80년 5월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써온 광주는 경제와 산업 투자가 부족했고 즐길 거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 발전에도 앞서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는 더 살기 좋고 더 기업하기 좋고 더 즐기기 좋은 도시가 될 자격과 조건이 충분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100만 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와 220만 평 미래차 특화단지 유치로 미래 먹거리를 차근히 준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AI 집적단지를 조성한 후에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고, 국가 AI 데이터 센터는 작년 한 해에 2천여 건의 기업 과제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52개의 AI 관련 기업과의 MOU 체결은 142개소의 기업이 광주에 법인 또는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 선언 이후에 5천억 창업펀드는 목표액을 조기 초과 달성했고, 실증 공간도 도시 전역에 81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증에 직접 참여했던 기업들이 광주에서 실시한 실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여러 시도에 납품하는 성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에이징랜드, 에임퓨처 등 5개의 유망 반도체 설계 기업이 광주를 찾았고, 이들 기업은 인재를 보고 광주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만든 인재양성 사다리는 AI 영재고, AI 융합대학, AI 대학원, AI 사관학교로 이어지는 AI 인재양성에 더해서 광주공업고 AI 반도체과 삼성 지스트 반도체 계약학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을 통한 반도체 인재 양성, 그리고 그에 대해서 GCC 사관학교와 e스포츠 전문 인재 양성 등 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까지로 확장되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현대,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관광단지 등 복합 쇼핑몰 사업 등은 착공을 앞두고 있고, 70만 명의 방문객이 단영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2025 디자인 비엔날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와 광주 FC를 통해 스포츠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서창 감성조망대 준공, 영산강 물테마 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추진,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 등 Y벨트 사업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2045 탄소중립 광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자보 도시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도의철도 2호선 1단계가 완공될 것이고, 이미 2단계도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 광천 상무선 신설 추진, 광주 G패스 도입 등으로 광주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친환경 자원회수 시설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입지 타당성 조사 대상
4곳을 선정한 이후 광산구 3고동을 최적 후보지로 확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24개의 도시공원 조성과 일률적 건축물 높이 규제를 해제하고 주상복합시설의 상가면적 의무 비율을 완화시킴으로 인하여 도시공간도 창의적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전국화를 위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이자 우리들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비상계엄으로 대신인도까지 훼손되고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해온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의 대상을 자동차 산업 등 수출 산업 전반으로 넓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종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으로 확대 재편 운영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나 가전 등의 기업 방문을 통해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내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은 늘 그래왔듯 자랑스러운 우리 광주가 일어설 날입니다. 이번 설 명절 광주에 당신이 일어설 날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위로와 응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참사라는 큰일을 겪으며 지친 시민에게 기대 언덕이 되어줄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한 손으로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드는 유능한 양손제비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12.3 계엄과 그에 따른 위기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탄핵 정국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12.3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국회의 계엄 사전 동의제,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입법화하는 헌법과 법률의 명시화에 제도화해내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12.3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5.18과 광주는 세계화 더 깊어졌고 청년 세대에 재조명되었습니다. 올해 제45주년 5.18은 이 특별한 경험을 담아 풍성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글과 생각을 녹여내고 80년 이후 세대를 5.18의 새로운 주역으로 세워 과거와 미래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하였던 세계 인권도시 포럼도 5월에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극단주의는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의 틈새를 파고들 것입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은 복지정책을 넘어 소외된 개인을 공동체와 연결하여 시민으로 힘을 키우는 민주주의 정책입니다. 통합돌봄이 올해는 돌봄에다 의료를 더해 돌봄과 공공의료의 새로운 질병을 열어갈 것입니다. 통합건강센터를 설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의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1229 마음센터 조성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미래산업과 문화를 양축으로 광주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과 창업을 광주가 선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겠습니다. AI 산업은 비상계엄으로 멈춰선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 논의를 신속히 재개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미래차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우수 기업을 유치할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업 제품의 실증은 23년 36군데, 24년 45군데 기업에서 올해는 50개 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며, 3월에는 빛거울 창업 스테이션을 개관시켜 일자리이자 혁신의 기회인 창업과 실증을 활짝 꼽혀내겠습니다. 지역 내 고용 원천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을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1,700억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3,140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명 지각장려금으로 불리우는 초등학교 10시 출근제를 올해 30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 출산 대체인력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정책도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지 보건 서비스 영역에서도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제3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확정 지은 만큼 더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영역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광주의 강점을 살린 문화관광으로 광주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스포츠와 예술 행사가 사람들이 광주를 찾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 스포츠, 인권 등 광주의 강점을 살린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하나로 묶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광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월 광주FC 개막전, 3월 기아 타이거스 개막전을 필두로 스포츠 관광의 성과를 이어가고, 5월은 45주년 5.18 기념행사, 세계인권도시 포럼, 시민의 날 등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9월에 개최될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디자인 비엔날레와 12월에 만들어질 한강 북카페를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와 문화 도시의 저력을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고 소비의 그릇도 함께 키우겠습니다. 광주의 소비 위축은 다른 시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민의 얼어붙은 지갑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상생카드 10% 할인 발행은 1월에 이어 2월까지 연장 운행하고, 할인 쿠폰 발행 확대, 배달료 신규 지원 등 소비자 대상 광주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을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을 통해 착한 소비를 장려하고, 광주 G패스, 통합돌봄 확대로 시민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광주의 지역경제는 광주 시민의 소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를 찾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소비 규모를 키우는 광주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경제단체, 금융기관, 소상공인단체, 교육청, 자치구, 시의회, 구의회 등 70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을 개최했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해 광주의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한 자리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 장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착한 금융지원, 산업, 창업 활성화와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착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에 대해 중앙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민생회복과 AI 산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한 슈퍼 추경을 실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수영 의장님, 의원 여러분, 광주는 정치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선제적 전략적 선택을 해온 도시입니다. 1960년 산업화 시기에 아시아 자동차를 광주에 유치 설립했습니다. 2000년대는 외환위기 시기에 당시만 해도 기술로만 존재했던 광 기반 기술을 선택해 광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2018년 4차 산업혁명 시기에 SOC를 선택한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광주는 미개척 기술 분야인 AI 산업을 선택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는 미래차로, 광산업은 양자로, AI는 초고대 AI로, 가전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로, 에너지는 아리백으로 산업이 융합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광주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으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주는 위기 속에서도 늘 기회를 만들어 온 도시입니다. 우리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통해 시민 모두의 내일이 빛나는 광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5년은 광주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의원 여러분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혼란한 전국에 대한 걱정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무겁게 새해를 맞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따뜻한 가슴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희망으로 오는 봄을 맞이할 때입니다. 광주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될 찬란한 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교육은 다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각자의 실력을 키우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양성을 꽃피우는 수업 활성화 정책으로 교원들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초학력 신장으로 배움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대입 진학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도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셀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으로 약 470여 명의 학생들이 16개국을 방문하여 세계 속에서 꿈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위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살뜰히 살피고 늘봄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배움과 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광주 AI 교육원을 설립하고 있으며 114교의 AI 팩토리 미래교실을 구축하는 등 미래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과는 시도교육 정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SA 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기록관리 기관 평가 7회 연속 가등급 선정, 적극행정 우수 사례 3년 연속 수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등급 등 광주교육청의 실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 등 각종 사업 선정 및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 집행률 목표 달성 등으로 총 720억에 달하는 인센티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직업계고 취업률과
입학 지원율이 상승하는 등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력은 광주 교육의 본질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당당한 인재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하며 2025년에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광주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실력을 쌓아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수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배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더욱 빛을 발했던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는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로 확대하여 다 함께 책 읽는 광주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더 밀접하게 연계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공교육 업 프로젝트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학과 과학 등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고 노벨 과학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학과 과학의 세계를 흥미롭게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인성을 채워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따뜻한 인성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생활교육과를 신설하여 인성교육, 마음건강, 심지영서 지원, 정신건강, 생활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더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이 사업은 중3, 고3에서 중2, 3학년, 고2, 3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 학생 야외 버스킹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 광주 학생 예술 놀이터 2관을 개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꿈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5.18 광주 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더 강화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광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교육은 변하는 사회의 속도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광주 아이온과 AI 팩토리 미래교실 등 미래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완성하여 미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학생 참여 중심의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활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인간 중심의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미래 인재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극복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실전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및 ESG 교육으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늘봄 학교가 확대되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개정 교육과정 적용,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교육청, 지자체, 대학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우리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촘촘하게 준비하여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쌓고 그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광주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수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어지러운 전국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모두 광주 시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연일 온 마음을 다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 운영위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정다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한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고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경과를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이나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 보고 후 시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추천한 행정자치위원회 이기순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이명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수은 의원, 박수기 의원, 심철희 의원, 임미란 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조석호 의원 이렇게 7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